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우리는 더 적게 일해도 지금과 동일한 문명 수준을 누리는 사회에서 살 수 있습니다. 하루에 4시간만 일하거나 혹은 일주일에 이틀 내지 3일만 8시간씩 일을 해도 우리가 모두 함께 살아가는 데 충분한 재화와 서비스가 만들어지는 그런 세상이 됩니다. 일을 적게 해서 우리의 수입이 줄어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생산하는 가치가 가치 그대로 인정을 받으며 그것은 우리 현대적인 문명의 삶의 수준을 유지하는 데 충분한 가치입니다. 안녕하세요. 가치경제 박명준입니다. 오늘은 가치주의는 자본주의보다 효율이 높은 경제 체계다. 가치 있는 생산을 하는 인구의 측면에서 효율을 따져보자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한마디로 생산성이 높고 합리적으로 분배되며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경제입니다. 왜 그렇게 되는지 하나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먼저 가치주의 경제의 생산성에 대해서 말씀드립니다. 앞선 영상에서 자본주의 경제는 효율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그 이유 중에 첫 번째는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가치를 만들어내는 데 기여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렇게 우리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일을 하는 것을 합리적인 수고라고 분류했었는데요. 이러한 합리적인 수고 말고도 다양한 종류의 수고를 통해서 사람들이 일을 하고 있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불필요한 수고, 낭비적인 수고, 소모적인 수고, 가치 없는 수고, 비합리적인 수고, 그리고 유해 또는 위험한 수고까지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일을 열심히 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도움이 안 되거나 하지 말아야 하는 일에 자신의 시간과 에너지를 쏟아부으며 종사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이러한 일을 하면서도 그 사람들이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화폐는 가상가치입니다. 에너지 가치와 시간 가치 그리고 정신 가치가 가상가치라는 형태로 자신의 가상계좌에 적립이 되어서 이것을 화폐로 사용하게 됩니다. 이러한 가상가치를 얻으려면 일을 해서 그만한 가치를 만들어내고 그것을 시장에서 인정받아야 합니다. 자신이 일을 해서 만들어내는 결과물은 가치 산정 시스템을 통해서 그 가치가 얼마인지를 산정받게 됩니다. 만약에 자신이 하는 일이 합리적인 수고에 해당되는 일이라면 자신이 한 일의 가치를 거의 그대로 인정받게 될 것입니다. 과잉 생산에 따른 잉여 생산을 나타내는 불필요한 수고라면 시장 경제에 의해서 인정받는 가치가 낮아지게 됩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가치 생산이 결국 줄어들게 되는 것이죠. 허례허식이나 지나친 예술성을 추구하는 생산은 낭비적인 수고에 해당이 되고요. 이런 경우에는 자신이 투자한 것을 모두 그대로 인정받지는 못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수고한 것보다 덜 인정을 받기 때문에 허례허식도 줄어들고 예술성을 추구하더라도 지나치지 않게 되며 실질적인 가치 생산의 측면에 더 치중해서 일을 하게 됩니다. 경쟁업체끼리 경쟁적으로 제품을 만들더라도 기술 독점에 의한 이익 독점을 추구하는 자본주의의 모습과는 달라지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특허 등록을 통해서 독점 기술의 배타적인 지위를 인정하고 있는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기술 공용제를 채택하게 됩니다. 이 기술 공용제는 함께 사용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고 판단되는 신기술을 사회나 국가에서 사회적 자산으로 인정해서 구매를 하고 이를 함께 사용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 가치를 산정해서 그 기술의 개발자에게 가치를 지불하게 되고 이렇게 나온 신기술은 모두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이 되는 것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창작물의 저작권에 대한 내용과 함께 나중에 따로 다른 영상에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기술의 개발자는 기술의 가치를 지불받기 때문에 손해가 없고 이 기술을 사용하고자 하는 다른 사람들은 특허 회피 기술을 개발하기 위해서 들여야 하는 소모적인 노력과 비용 및 시간 투자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치주의에서는 산업에서 이용하는 기술의 가치를 산정할 수가 있으며 우리 사회에 도움이 되는 것이라면 다 함께 사용하는 것을 추구하는 철학 때문에 이러한 방법을 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철학 덕분에 소모적인 수고가 일어나지 않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는 일의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산정하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필요한 일이지만은 자본주의 경제를 돌리기 위해서만 필요한 일들이기 때문에 가치주의 경제의 관점에서는 전혀 필요하지 않은 일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사례는 금융과 관련된 일들입니다. 이러한 일들은 가치주의 경제의 가치 산정 시스템에서 그 가치를 산정하면 그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은행, 증권, 외환, 보험, 연금과 같은 일들인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모두 필요하지 않은 일들입니다. 보험이나 연금의 경우에는 필요한 것이 아니냐고 논란이 있을 수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는 가치주의 경제는 보험이나 연금이 없어도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다른 영상에서 따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가치주의 경제를 유지하기 위해서 필요했던 금융이나 투자와 관련된 일이 모두 가치를 산정하면 가치가 없는 것으로 나오게 됩니다. 금융 관련 일에 직접적으로 종사하거나 혹은 다른 일을 하면서 투자를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시는 분들의 시간 및 정신가치 소모는 모두 가치를 인정받지 못하기 때문에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런 일들을 하지 않고 정말로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다른 실질적인 일을 사람들이 집중하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사회적으로 가치 손실이 발생하는 일들을 사람들이 기피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일의 결과물에 대한 가치를 산정할 때 사회적 가치 유익이나 손실을 산정하게 되고 사회적 가치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면 이것이 자신에게는 직접적인 손해로 이어지게 되기 때문입니다. 착취나 비합리적인 노동 환경이 일어난다면 근로자들이 입게 되는 육체적, 정신적 손실에 대해서 기업주는 이것을 보상해야 하는 상황이 생기기 때문에 오히려 손해가 됩니다. 의료의 개념도 치료 행위 자체에 대해서 대가를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치료의 결과에 대해서 주목을 하기 때문에 즉 치료를 통해서 소비자가 얻은 가치가 무엇인가에 주목을 하기 때문에 과도한 의료 행위나 약물의 사용은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오히려 손해가 될 수 있습니다. 올바르고 합리적인 치료의 행위만이 의료 서비스의 공급자에게 가장 이익이 되는 길이 됩니다. 잘못된 행정이나 정책 집행으로 손해가 발생한다면 이 손실의 가치에 대해서 가치를 산정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가치 그대로 물리게 됩니다. 잘못된 판결이나 법률 제정도 그에 대한 사회적 가치 손실을 산정해서 이에 대한 책임을 묻게 됩니다. 자본주의에서는 이런 일을 하면서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러한 일의 가치를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잘못된 일의 결과에 대한 책임을 그 원인 제공자에게 가치 그대로 물을 수 있습니다. 원자력 발전은 가동 기간 중에 우리 인류가 영원히 처리할 수 없는 고준위 폐기물이 만들어집니다. 이러한 여기서 발생하는 방사선에 의해서 피폭이 되면 지구 생태계는 유전자가 돌연변이를 일으키게 되고 이것은 우리 인류가 더 이상 살아갈 수 없는 지구 환경으로 만드는 일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정화를 통해서 이것을 다시 원래의 상태대로 돌아가려고 해도 이미 유전자 정보가 오염이 되어서 수많은 생명체들이 뒤섞여서 번식을 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돌아갈 수 있는 방법이 이 세상에는 전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만약에 인류가 원자력 발전에 의해서 그 방사선에 의해서 전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되지 않는 가정을 한다고 하더라도 유전자가 변형된 가축들과 채소 그리고 곡물과 같은 인류의 먹거리를 우리가 계속해서 섭취할 수 있을까요? 따라서 원자력 발전은 사고가 전혀 나지 않는다고 가정하더라도 도저히 가치를 산정할 수 없는 엄청난 사회적 손실을 지구 전체에 안겨주는 돌이킬 수 없는 재앙을 인간이 스스로 만들어내는 일입니다. 거기다가 사고의 위험도 늘 존재합니다. 전쟁이 난다면은 아마도 원자력 발전소는 아마 첫 번째 폭격 대상이 되겠죠. 아주 작은 것을 조금 싸게 당장 얻으려고 생명을 내다 바치는 그리고 환경을 재앙덩어리로 만들어 버리는 인류가 그동안 행했던 행위 중에서 가장 어리석고 잘못된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원자력으로 전기를 생산하면 전기의 공급자가
전기를 팔아서 얻는 수익보다 훨씬 더 많은 사회적 가치 손실을 계산해서 산정해서 그것을 지불해야 되기 때문에 공급자는 오히려 손해가 되고 당연히 이러한 일들을 하는 일이 사라지게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일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이미 60 이후에도 일을 해야 되는 그런 시대에서 살고 있기도 합니다. 100세 수명 시대가 되었으니 60세까지 일을 하고 나서 더 이상 일을 하지 않는다면 40년 동안 소득이 없이 지내야 하는데 연금으로는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습니다. 연금의 문제는 나중에 따로 다른 영상에서 말씀을 드려야 하지만 새로 태어나는 아이들이 점점 줄어들고 있고 반면에 인간의 수명이 늘어남에 따라서 연금을 납부하는 사람은 줄어들고 있고 연금을 수령하는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연금의 운영과 유지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경제가 막 커가는 경제 확장기에는 이 유지가 가능할 수도 있겠지만 이미 경제가 안정이 돼서 더 이상 경제 성장 자체가 경제 성장률이 둔화된 이런 상태에서는 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어려운 데다가 거기다가 인구마저 줄고 있으니 당연히 인구가 준다는 얘기는 경제 규모가 축소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향후는 이것이 도저히 감당이 될 수 없는 그런 구조인 것이죠. 따라서 60세 이후에 연금을 유지하는 것이 연금에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해서 가치를 생산하고 소득을 올리는 것이 맞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그 나이에 일을 할 수 있는 직장이 마땅치 않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하지만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상황이 달라집니다.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낼 수 있다면 나이에 상관없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아지면 하던 일을 그만두고 젊은 사람들이 기피하는 일을 찾아서 일자리를 옮겨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지식과 경험과 삶의 지혜에 맞는 일을 통해서 나이가 들수록 보다 더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을 살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육체적으로는 기력이 젊을 때보다는 못하겠지만 정신의 힘은 더 강해지며 생각의 깊이가 깊어지고 보다 폭넓은 안목을 가지게 됩니다. 조급하지 않고 신중하면서도 사력 있고 보편타당한 결론을 도출할 수 있습니다. 육체적인 에너지를 필요로 하는 일보다는 지식과 경험의 내공을 요하는 일에 강점을 나타내며 높은 경륜과 넓은 아량으로 사회 전체를 조망하며 관장하는 일에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따라서 60세가 넘었다고 해서 일을 하지 못한다고 여기고 경제활동의 영역에서 퇴출시키는 것은 잘못된 것입니다. 가치가 높은 생산을 담당할 수 있는 유능한 인재들을 거리로 내쫓는 것이며 사회적인 엄청난 손실입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나이가 들어도 가치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언제까지라도 일을 할 수 있습니다. 나이로 평가하는 것이 아니라 일의 결과물로 평가하기 때문입니다. 나이에 상관없이 가치 생산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는 언제든지 열려 있으며 폭넓은 식견과 통찰력을 필요로 하는 일들에서 젊은 사람들보다 더 능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나이 들어서 보람 있는 일을 지속하는 것은 건강한 삶을 유지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평균 수명이 100세라고 할 때 적어도 80세까지는 체력이 허락한다면 90세까지 역동적으로 일을 하는 그런 시대를 열게 됩니다. 가뜩이나 일자리가 부족한데 금융 관련 종사자들이 다른 일을 찾게 된다면 더더욱 힘든 경쟁을 하며 살아야 하는 것이 아니냐고 반문하실 수 있습니다. 젊은 사람들도 일자리를 찾기 힘든데 나이 든 사람들이 퇴직을 하지 않고 지금보다 수십 년 더 일을 한다고 하면 일자리 문제 때문에 젊은 사람들이 취업하는 것이 더 힘들지 않겠냐고 반문을 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걱정을 하실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가 하루 종일 일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오히려 문제가 있습니다. 우리가 모두 하루에 8시간 이상씩 주 5일간 일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에 대해서 설명드리는 영상에서 우리에게 정작 필요한 일을 하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이 나쁘다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래도 우리 사회 전체는 먹고 사는데 아무런 지장이 없습니다. 우리가 만들어낸 부가 한쪽으로 쏠리는 문제가 있지만 이것을 고르게 분배한다고 가정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데 전혀 지장이 되지 않을 만큼 충분한 생산을 우리는 이미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모두가 매일 8시간 이상 주 5일간 일을 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미래로 갈수록 기술이 발달하기 때문에 우리 인간이 하는 일의 양도 줄여야 합니다. 로봇이나 인공지능의 역할이 강화될수록 인간이 더 휴식을 취하고 일을 적게 해도 됩니다. 그래도 우리 전체가 먹고 사는데 충분한 재화나 서비스가 생산이 되고 공급이 되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앞서 말씀드린 대로 실질적으로 유용한 가치 생산을 하지 않는 분들이 모두 유용한 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참여하게 되고, 지금이라면 은퇴해야 되는 나이 드신 분들이 모두 가치를 생산하는 일에 동참하게 된다면 우리가 해야 하는 일의 총량은 더더욱 엄청나게 줄어들게 됩니다. 이것은 일자리가 엄청나게 줄어들어서 서로 치열하게 경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물론 미래로 나갈수록 새로운 산업을 열고 새로운 일자리들이 또다시 새롭게 만들어져야 하는 것은 당연한 이치임에 당연한 수순입니다. 그 다음에는 일의 양을 줄여서 모두가 함께 그 일을 나누어서 하는 그런 여건을, 사회적 여건을 만들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하루에 4시간씩만 일을 하고 일찍 퇴근하거나, 혹은 일주일에 이틀 내지 3일만 일을 하는 그런 식입니다. 우리가 적게 일해도 우리에게 필요한 것을 충분히 만들어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우리가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임금을 적게 받을까 그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가치 있는 생산을 가치 그대로 산정해서 인정하기 때문에 적게 일하더라도 가치가 있는 것을 만들어낸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데에는 전혀 지장이 없습니다.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이제부터 가치주의 경제의 효율성을 따져보려고 합니다. 이것은 가치 있는 일을 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만을 근거해서 효율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사람들이 우리 모두에게 정작 필요한 가치를 만들어내는 합리적인 수고 이외에도 실질적인 가치를 만들어내는 일에 도움이 전혀 되지 않거나 때로는 오히려 방해가 되는 일에 많이 종사하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합리적인 수고를 하는 사람들의 비율로 경제의 효율을 따져보았었는데요. 그래서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이 매우 낮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모든 사람들이 가치 있는 일을 하려고 노력하게 됩니다. 가치가 발생하는 것이 그대로 자신에게 소입이 되기 때문이죠. 가치가 없거나 사회적 가치 손실이 발생한 일들을 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을 하면 가치 있는 생산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 효율을 따질 때 전체 인구 중에서 합리적인 수고를 통해서 가치 있는 생산을 하는 사람의 인구 비율을 따졌었는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경제활동 인구가 거의 다 합리적인 수고를 하는, 그래서 합리적인 가치 있는 생산을 하는 그런 인구가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일을 하는 연령층도 확대가 되기 때문에 경제활동 인구도 늘어나게 됩니다. 수명을 100년을 보았을 때 경제활동을 하는 기간을 30세에서 80세까지만이라고 가정하면 총 50년 동안 일을 해서 가치 있는 생산에 기여하게 됩니다. 여기서 전체 인구 중에서 경제활동에 실제적으로 참여하는 인구의 비율을 반이라고 가정하겠습니다. 모든 경제활동 인구가 모두 합리적인 수고를 통해서 가치 있는 생산을 한다고 보겠습니다. 그러면 가치 있는 생산을 하는 인구의 측면에서 보았을 때 가치주의 경제의 효율은 다음과 같이 계산이 됩니다. 100분의 50 곱하기 2분의 1. 이걸 계산하면은 0.255%로 나타내면 25%입니다. 가치 있는 생산을 하는 인구의 측면에서 자본주의 경제의 효율이 앞서 올린 영상에서는 7.5%라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많은 가정을 통해서 이렇게 추산을 했었는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이것도 역시 추산이지만 3.3배 높은 25%라고 그렇게 추산하고 있습니다. 자본주의 경제에서는 7.5명의 인구가 일을 해서 100명을 먹여 살리고 있다고 말씀드렸었는데요. 가치주의 경제에서는 25명의 인구가 일을 해서 100명의 인구가 먹고 산다는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가치를 생산하는 인구 비율을 통해서 가치주의 경제의 효율이 어떻게 되는지를 따져보았습니다. 가치주의 경제에서의 합리적인 분배와 합리적으로 돌아가는 경제에 대해서도 앞으로 올라가는 영상에서 내용이 이어질 것입니다. 좋아요와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